어떤 사람도 그 가해자 롤에는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왜 너의 남친이 되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유식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잘해줬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민경님이 못 놓는 거잖아요. 못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피해자고. 안녕하세요. 오늘 환승연애 18화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우주님이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일까요? 원규님이랑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런가? 끼고 왔네, 커플링. 와. 너무 일정해. 어저께 민경님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도 그대로 유지되고 데이트할 때 커플링도 끼고 나왔고 이런 거 보면 민경의 말에 좀 효력이 없는 것 같은, 힘이 별로 실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식은 현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현지님이니까 되게 그런 자연스러운 터치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조금 있을 때 과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그런 접촉들이 있으면 어쨌든 이성적인 호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레고 뭐 두근거리는 지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데이트할 때. 그래서 유식님 되게 설레 보인다. 민경이랑 있을 때는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고 내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는 웃음만 나고 즐거워. 그러면 이 사람과 있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경님이 사실은 여기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다른 경험들을 유식님이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헤어질 당시에 너를 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다고. 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원규님이 한 얘기들은 정말 지연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만 다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너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내 기준으로 너를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연님은 되게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좀 쌓여왔던 마음들이 좀 많이 녹는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싸울 때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그치, 너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런 마음일 수 있지, 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완전히 그 모드를 바꿨을 때 딱 내 마음이 이해되면서 그냥 다 풀려버리는 그런 뭔가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커플 대화 연습할 때 완전히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 입장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만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반응을 하는 대화를 계속 시켜요. 번갈아 가면서.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방어하거나 저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나는 나도 너무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 그 경험이 굉장히 치유적이고, 그 관계에서의 어떤 전환점,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좀 그러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찾았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해. 너무 계획적이잖아. 나 제이야. 안타깝고 아쉽다. 이게 좀 초반에 민경님이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너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꼴도 보기 싫다, 초반에 좀 그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유식님 말처럼 거의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꽂아버리니까 닥달하는 전부인처럼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이해가 되나. 어쨌든 헤어진 사이니까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권리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유식이 입장에서도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좀 지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배신감이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배신감이야? 배신감은 들긴 하죠. 어떻게 홀라당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게 우리가 겪어온, 나눈 그 세월에 대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경님도 그걸 믿고 조금 더 자존심을 부렸던 거고, 너가 여기서 누구한테 만나보고 해도 결국은 나일 거지,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겠지라는 전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느껴질 배신감은 크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나 엑스데이트 해. 나를 하나 안 해줄 수 있어? 알았게. 앞에 하지 마. 앞에 말도 하지 말고. 그래, 그래도 이번이 낫다. 정확하게 민경님 마음을 말을 한 거니까, 나 제 생각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랑은 X데이트하고 그리고 다른 데이트는 안 하기를 바래.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대화 중에 가장 낫지 않았나? 지금 대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하는 걸 얻어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못하게 막은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데이트를 하면은 더 좋아질 게 분명하니까 그거 안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안 할게 라고까지 대답을 들은 거니까 물론 거기서 유직님이 아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물러나야겠지만 바로 또 대답을 안 한다고 해줬으니까 이건 좀 잘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짬방 데이트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유식이 현지를 고른다 그러면 이제 약속이 파기되면서 민경님의 화가 굉장히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유식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안 나간다 했잖아. 개인적인 데이트를 안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까요? 어쨌든 데이트를 나가게 됐습니다. 와, 나 나갔다 올게. 민경님 또 출동. 나는 멀티가 안 되나. 왜 마음이 있어? 데이트 하고 싶어? 아이고 원균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얘 봐라 나를 저격하네? 이렇게 지금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데이트 선택은 X 제외하고 하는 거니까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앞에서 같이 마시고 있는데 우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원균님이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꼭 나를 약간 나쁜 사람 만드는 듯하게. 그리고 어쨌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탁 얘기를 한 거니까 약간 지금 우진님은 감정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태 같다. 약간은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빠 있어요? 안 나간다며. 내가 신청해도 안 나간다고. 유식이는 내가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안 나간다 이런 의미였나 봐요. 헤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 헤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경님이 지금 재회를 원하면 이 포인트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대화에서는 저는 사실 민경님 마음에도 공감이 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그 멘트 하나 가지고 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그냥 정리한다라는 게 민경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식님이 이 환승연애에서 민경님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들은 없었으니까 초반부터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다가 안 되는구나를 뭐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민경님은 나를 바보 만드네 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여기 와서 나를 이런 취급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참할 것 같고 그런 마음에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헤어진 게 다 누구 때문인데로 가면 안 돼요. 그 포인트가 바뀌어야 돼요. 민경의 마음이. 헤어진 게 다 유식 때문이다라는 걸 유식이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식님은. 그렇기 때문에 민경님이 재회를 원한다면 헤어진 원인에는 내 잘못도 있어. 나도 변화해야 돼. 를 말해야지 유식님이 아 그럼 우리가 재회했을 때 달라질 수 있을까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완전 유식님은 얘는 똑같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의 뭐 사실 나에게 묻는 거 아니야? 오빠 나한테 묻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화나 보이긴 한다. 감정적으로 약간 격양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규님도 사실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한 말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내가 몰라 돌아다녀볼게. 얘기해. 아 진짜 지연님은 왜 그러냐. 원규는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어쨌든 지연님이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게 원규님이잖아요. 근데 조금 배려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마음도 들죠. 원규님이 지금 나가서 어디 이렇게 헤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상관 안 하는 느낌? 왜 그렇게 데이트를 또 나가려 했는지는 얘기해봐. 아니 그거를 민경님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득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어떻게 재회를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유식님이 진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유식님의 짜증과 화를 유발하고 유식님이 이제 짜증이나 화를 내고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서 회피를 하면 너는 왜 항상 회피해? 라고 나오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했어. 그러니까 왜? 민경님 제발.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닥달을 해서 민경님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식님은 아 내가 맨날 듣던 그 소리구나. 그 패턴이구나. 그냥 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게 민경님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유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에 질릴 수 있거든요.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뭘 원하는 거야 하면서 화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식님도 그게 엄청 막
화나는 마음을 막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게. 미안한 감정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민경이가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피해자고 유식님이 가해자다라는 이 역할을 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가해자 롤에는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왜 너의 남친이 되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유식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잘해줬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민경님이 못 놓는 거잖아요. 못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피해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비참하다. 유식님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저 같으면은 그걸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가해자 취급을 받으면서 너의 남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되지? 그럼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유식님은 이 롤 자체를 아예 깨버리고 싶은 거죠. 거기부터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근데 지금 민경님은 그거를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도돌이표가 되고, 게다가 대화의 방식이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유식님도 문제가 있겠죠. 회피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제외의 마음이 더 큰 게 민경이라면 민경님이 좋은 대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쉬운 사람이 사실 좋은 전략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쪼으면서 뭐라고 하는, 비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유식님이 너랑 제외하고 싶어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진짜 답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게 듣는 사람은 정말 미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봤을 때는 민경님의 대화 방식에 변화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경님도 어쨌든 이게 첫 연애라면 첫 대상과 연애하면서 쌓은 그 패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략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맞춰줬던 유식이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어떤 변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연애들을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유식 오빠가 진짜 많이 참아줬던 거구나.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조율해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상대방이 이럴 때 나도 정말 미치겠구나. 유식 오빠도 그렇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성숙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좀 맞춰줬던 대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익히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기가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와 지금은 나랑 다른 사람인 거죠. 다시 재회하고 싶다면 승용님처럼 왜 못해? 나 달라졌어. 나 변했어. 할 수 있어. 왜? 이미 만나봐서 실패를 해봤고, 그래서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믿어도 되나 하는 사람한테는 확신을 줘야지 이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얻잖아요.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 진실 게임이라서 그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 어쨌든 다 보는 앞에서 내 마음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그걸 말함으로써 내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 마음이 조금 더 확실시 되기도 하고,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다. 왜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내 민낯을 보게 되는 경험이고 나의 또 원가족 경험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내 성숙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관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여물지 않아 있으면 사랑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도 좀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귀한 인연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랑에 대한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워크지를 통해서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